예, 오늘은 영어 이야기를 이어서 영어 이야기를 시작한 김에 계속 그 영상을 좀 찍어달라는 분도 계시고 해서 계속 이어서 영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to 부정사와 동명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는 이 동영상의 목적은 문법적으로, 그 다음에 독해 이런 뭐 설명들이나 외워서 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는 기존의 교재나 강의는 뭐 잘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 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일반적인 강의를 할 의사는 없고, 단지 그래서 제가 교재나 뭐 이런 자료를 일절 준비 안 하고 부담 없이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그런 정리된 교재나 문법들을, 그다음 강의들을 단순하게 영어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외우도록 그동안에 많이 뭐 그게 왕도처럼 여겨져 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탈피하고, 제가 이제 도움을 주고 싶은 거는 제 영상을 듣고 그런 것들을 좀 외우려는, 억지로 반복해서 외우는 노력들을 좀 덜 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원리나 영어 발달사나 또 실제로 현장에서 뭐 쓰이는 그런 어떤 좀 직접적인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영어 작문을 좀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뭐 교재나 그런 것들 복잡하게 준비 안 하고 한다는 걸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to 부정사와 동명사를 두 개 묶어서 제가 하는 이유는, to 부정사를 따로 떼고 기존의 교재는 동명사, 분사, 분사구문 이렇게 준동사를 동사가 변화돼서 쓰이는 준동사 파트를 구분해서 모든 교재들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별도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연관성에 대해서는 거의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영작하거나 실제 독해에서 적응해서 하는 데 상당한 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쉽게 투부정사와 동명사,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동명사가 어떻게 다른지, 그다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과 분사가 어떻게 다른지,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그리고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과 분사구문이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공부를 해야 그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 차이점을 설명해 놓은 교재들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비교 설명을 하지 않고 별도로 설명해 놨기 때문에 10년, 20년을 공부를 해도 사실은 자신 있게 이렇게 구사를 한다든지 스피킹을 한다든지 라이팅을 할 수 없는 영어가 되어 왔다고 제가 나름대로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차이점을 좀 들어보시다 보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이렇게 보면, to 부정사와 동명사 왜 연결을 시키냐, 영어에서 명사 구로, 그러니까 두 단어 이상이면서 구라는 거는 주어 동사가 없는 걸 구라고 그러고, 두 단어 이상이면서 주어 동사가 있는 걸 절이라고 한다는 건 아실 거예요. 좀 하신다고 보고, 영어를 명사구에 딱 대표적인 두 가지가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동명사가 있다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to 부정사라는 놈을 잠깐 한번 보면, to 부정사는 재밌습니다. 영어로는 to infinitive라고 되어 있습니다. infinitive가 무슨 뜻이냐면 무한 이런 뜻이거든요. 무한하다. 그러니까 이 왜 to 부정사라고 한자로 부정 정할 수 없는 분사 이런 뜻인데, 어구 이런 뜻인데, 이게 우리나라 지금 용어 동명사라든지 이런 용어들, 분사 이런 용어들을 사실은 일제시대 때 영어를 공부한 학자들이 이런 명칭을 붙인 걸 지금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자로서 영어의 의미를 한자로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쓰다 보니까 지금 그 이름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to 부정사의 뜻은 infinitive,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정말 많이 쓰인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정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영어에서 뭐 한 몇십 프로를 차지하는데도 관이 아닐 정도로 영어 문장마다 한번 보시면 독해 같은 경우는 뭐 한 문장 건너뛰면 안 나올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to 부정사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영어를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제가 제 앞에 그 영어 발달사적인 관점에서 1년 전에 찍어놓은 영상에서는 좀 설명을 해놨는데 왜 그러면 해필 동사에다가 to를 붙여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해필 to 부정사라고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to 부정사의 개념을 이해하시기 아주 쉽습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by 부정사나 for 부정사, of 부정사, 뭐 with 부정사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하필 동사의 앞에 to를 붙여서 예 정말 다양한 용도로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적 용법 이렇게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이렇게 다양하게 너무나 다양하게 쓰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치사 to라는 건 아주 재밌습니다. 방향성을 나타내죠. 어디로 장소를 나타내면 from A to B 이렇게. 그다음 시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내일까지 방향은 어디로, 시간적으로는 언제까지 이런 의미가 되죠. 전치사가. 거기에 영어 to 부정사의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즉 영어는 우리말과는 달리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분화시켜 놨어요. 영어 발달이 셰익스피어 이전에는 영어가 유럽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주목받지 않는 언어였습니다. 불어가 거의 유럽의 상류천들이 쓰고 셰익스피어가 문학적으로 영어를 완전히 유럽에서 주목받는 언어로 올려놨다면 대항해 시대 이후에 17, 18세기, 9세기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제국주의 시대에서 영국이 스페인 함대를 격파하고 엘리자베스 여왕 때 이제 유럽에서 힘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영어가 어찌 보면 미국으로 또 건너가고 이주해가고 그 이후로 영어가 힘을 갖게 되고 발달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to 이야기를 하면 to는 시간적으로 영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언어다 하는 걸 좀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 그런 것들이 논리로 연결되니까. 그래서 to를 시간적으로 따지면 현재, 과거, 미래로 따지면 어디에 더 초점을 두냐면 미래에, 그죠? 장소, 방향성 어디로, 시간적 언제까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치사 중에서 제일 미래지향적인 전치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면 좋은 게 to 부정사를 어떤 문장에 쓰든지 보든지 간에 to는 to 부정사가 가진 많이 쓰이는 것만큼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데 to 부정사는 7, 8, 90%가 미래의 의미로 쓰인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뭐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구분하기 귀찮으면 그냥 하기 위해서 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사실은 거의 다 됩니다. 미래의 의미를. to 부정사의 개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to 부정사 명사형용법, 형용사형용법, 부사형용법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명사적 용법이 되려면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아시라고 보고 그 다음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전치사 다음에 영어는 명사가 여러 개 명사를 연결시키려면 A 명사, B 명사를 연결시키면 반드시 전치사를 넣어줍니다. 그죠? 그래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명사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는 반드시 명사, 굿, 절이 와야 된다 하는 것도 알아두면 영어를 장문을 하시는데 나중에
그 다음에 복잡한 독해를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 그래서 일단 주어하고 보어를 한번 볼까요? 문장 예를 한번 들어보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영어를 우리 고사성어를 영어로 옮기면 간단하게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렇게 영어로 표현합니다. To see is to believe. 그리고 seeing is believing. 투부정사를 쓰는 게 맞을까요? 동명사를 쓰는 게 맞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seeing is believing에서 주어와 보어로 쓰이기 때문에 명사가 되는데, 그래서 동명사가 됩니다. ing가 붙은 seeing, believing. 이놈이 형용사로 쓰면 또 달라지죠. 부사로 쓰면 또 뜻과 의미가, 명칭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했던 걸 한번 보시면 좋은데, 영어는 중요한 특징이 우리말처럼 한 단어가 한 가지 품사를 가진 언어를 교착을 하고 그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말은 한 가지 단어나 구나 절은 다른 품사는 못 쓰입니다. 우리나라 말, 일본 말 이런. 중국어는 어떠냐? 영어는 한 단어가 다른 품사, 두 가지 이상의 품사로 쓰여요. 그런 언어를 굴절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문장 속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말은 딱 문장 속에서 한 위치에서 명사면 명사로밖에 안 쓰이는데, 영어는 사진 보십시오. 99.9%의 단어, 한 단어가 거의 두 가지 이상의 품사를 갖습니다. 비동사만 되고, will 같은 조동사도 명사되고, must도 명사됩니다. 이런 조동사들조차도. 요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해가면서 제가 천천히 이건 설명드리고,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to see is to believe, seeing is believing 되면 주어 비동사 앞뒤로는 보호가 되죠, 그죠? 주어 동사 보호 요 정도는 안다고 생각하고, 제가 좀 레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둘 다 됩니다. 주어하고 비동사 앞뒤에서 보일 때는, 자,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To see is believing, to see is to believe, seeing is to believing. 동명사를 써도 되고 투부정사를 써도 됩니다. 장문하실 때 알아두시면 아주 좋아요.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주어하고 보일 때는 딱 명사구 두 개인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어느 것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항상 왜라고 좀 생각하시면서 영어를 공부하시면 암기로 억지로 안 해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장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아주 복잡한 한 문장 속에서 투부정사가 두세 개 나오고, ing가 두세 개 나오고, pp가 두세 개 나오는 이런 문장들을 빨리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 단계니까 오늘은 좀 서론이 긴데, 이유는 주어와 보일 때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어느 걸 써도 상관이 없는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시간적인 제약을 안 받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다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경우. 보는 것, 믿는 것, 시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명사로서 역할만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거예요. 주어하고 보일 때 보는 것, 믿는 것, 이것은 일반적인 이야기니까 그냥 명사로서만 쓰이니까 투부정사, 동명사를 어떤 것을 써도 상관없다. 결론. 주어하고 보일 때는 장문에 꼭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구분이 될까요? 목적어, 삼형식부터 구분이 됩니다. 제가 앞 시간에 형식 이야기를 해준 이유가, 형식은 영어 모든 문법의 기본 원리를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꼭 앞에 강의를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좀 반복적으로. 3형식, 4형식, 5형식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4형식에서 간목, 직목, 5형식에서 목적어, 목적 보어 자리에, 간목적 자리에, 3형식에서 목적어 자리에 명사, 단일 명사가 아니고 명사구가 와야 될 때는
투 부정사와 동명사가 구분이 된다는 걸 말씀드려요. 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실제 그게 시험에 나오죠. 뭐 문법 시험이나 이런 데 토익 토플이든 학교 특히 중고등학교 때 수능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독해하는 데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목적어 3형식 4형식 목적어 목적 보고서일 때는 왜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달리 쓸까요? 또 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경우에 달리 3형식에서 제일 일반적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우리 3형식에서 중학교 때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있었죠. 소망동사. want, wish, expect 뭐 이런 거. plan, decide, promise 뭐 많죠. 예. 그 다음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한 동사 있었죠. 왜 외웠죠? 그냥 예를 들어서 finish, consider 그 다음에 동사와 전치사가 결합된 것,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때는 동명사 씁니다. 뭐 give up, put off, put on 뭐 이런 on 전치사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 뒤에 반드시 동명사를 써야 된다. 목적으로. 근데 외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우면 까먹으면 또 외워야 되고 까먹으면 또 외워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근데 실제 영작할 때 다른 동사가 나와버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아닌 다른 동사가 나오면 어떻게 영작할 겁니까? 사전 일일이 다 찾을 거예요. 사전을 보는 게, 옛날 사전을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영작하려면. 전자사전에는 그 자세히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계입니다. 예. 영작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옛날 책으로 된 사전을, 좀 두꺼운 에센스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걸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 want to expect, plan, decide 이런 동사는 자, 그 딱 외우라고 해놓은 게 있습니다. 왜 그 동사들이 중요하다고 시험에 내고 외우라고 돼 있는지, 왜 그럼 동명사는 못 쓰는지 이걸 설명을 안 해놨어요. 무작정 언어니까 외워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게 아니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투부정사는 개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3형식 동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가만히. want, 원하다. wish, 바라다. hope, 원하다. 자, 소망하는 것은 과거의 일을 소망합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소망하나요? 영어는 동사가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현재, 과거, 미래 아니면 전부 다를 영어가 동사가 시간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어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어라고. 자연과학의 자연 철학의 철학적 어떤 그런 이성적 합리적 이런 개념이 그 당시 철학적 개념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좀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want to, wish, hope 이런 것들 전부 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원하죠. 그죠? expect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대하는 건 과거 일을 기대하나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합니다. 맞죠? plan, 계획하는 거는 앞으로 뭐 할 건지 계획하죠. decide는 결심한다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결심합니다. 그죠? 하고자 결심하는 거죠. 예, 이제 이해되시죠? 왜 이 동사들은 투부정사만 밖에 못 쓰느냐? 근데 이 동사들은 영어에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수만 개의 동사가 있으면 딱 미래의 시간적 의미를 갖는 확실한 명확한 시간적 의미를 갖는 동사들이 이 대표적으로 몇 개 안 돼요, 영어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따로 구분을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plan, ing 이렇게 안 쓰는 이유를 알겠죠, 이제. 그죠? 투부정사와 동사의 시간적 의미가 투부정사도 미래, 동명사는 미래의 개념만 한정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는 특히 미래일 때, 주어하고 보일 때는 명사로만 쓰이니까 시간적으로 구애 안 받으니까. 근데 동사는, 목적어는 동사에 걸리는 문장 성분이 목적어입니다. 영어는 동사가 시간을 반드시 따져서 뒤에 목적어의 상황을 연결시킨다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투부정사 미래의 의미니까 투부정사를 쓰는구나. 아, 이 동사들은 미래만을 한정짓는 영에서 얼마 안 되는 동사들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3형식이 아니고 4형식, 5형식 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promise 같은 4형식 동사가 4형식은 나에게 예를 들어서 내 여자친구가 promised 어제 yesterday my girlfriend promised me to go on a picnic this weekend 이렇게 해봅시다. 이번 주에 여행 가자고 소풍 가자고 갈 것을 약속해 주다. promise는 할 것을 약속하죠. 똑같은 이치. 5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5형식 동사는 앞에 제가 형식 얘기할 때 미래의 의미를 가진 소망동사, 뭐 시키다, 요청, 강제, 명령, 사역의 의미를 가진 요 미래, 이것도 전부 미래형 동사. 이 5형식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앞 영상을 한번 보시면 돼요. 제가 설명을 해놨고, 그런 것들은 뭐 교재에 많이 정리가 종합적으로 안 돼 있어서 좀 문제입니다. 교재는 좀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저기 나왔다 여기 나왔다 하니까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그래서 3형식이든 4형식이든 5형식이든 원트 동사가 5형식으로 쓰이면 당연히 목적어 투부정사 5형식 목적 보에 투부정사 쓰겠죠. 보는 명사나 형용사만 들을 수 있는데 명사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를 써야지 동명사를 절대 못 씁니다. 소망동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 명령도 그렇죠. 5형식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order 같은 거, advise 같은 거, 충고하다. 앞으로 할 일을 충고한. My doctor advised me not to smoke anymore. 이렇게 되는 거죠. ordered me not to smoke. 스모킹 이렇게 안 됩니다. 목적 보호에. 왜? order이라는 동사가 앞으로 할 것을 명령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결론은 투부정사는 핵심 시간적으로 미래다. 영어는 동사가 시간을 반드시 구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3형식, 4형식, 5형식 목적, 간목, 직목에서 동사들 때문에 시간적 미래형 동사 때문에 투부정사를 쓴다.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도 이게 답니다. 제일 중요한. 뭐 원형부정사 이건 앞 강의에서 설명을 해드렸고 문장 형식에서. 그러면 동명사는 어떤 시간적 의미를 가질까요? 항상 영어는 개념을 시간을 생각하셔야 돼요. 3형식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동명사를 반드시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finish 같은 동사입니다. I finish. I just finish. 네, 끝내서 studying English 해봅시다. 영어 해오던 것을 끝내죠. 그죠? 그러면 딱 개념이 떠오르죠. 동명사는 시간적으로 어떤 개념이다? 첫째, 과거입니다. 과거에 뭐 해오던 것을 finish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명사는 ing가 붙은 항상 투부정사보다는 의미가 좀 넓습니다. 또 시간적으로 동명사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느냐. 여기서 consider ing 이렇게 씁니다. 생각하다, 고려하다 이 말인데 consider. 생각하고 고려하는 것은 과거만일까요? 미래일까요? 과거, 현재, 미래 상황을 다 생각하고 고려할 수 있죠. 즉 consider 같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수용하는, 시간적으로 수용할 때는 이런 동사는 동명사를 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명사 하면 첫째, 과거. 3형식일 때.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다. 그러면 제가 아까 왜 put on 전치사 다음에는 그러면 만약에 명사를 쓰지 않고 명사구를 써야 되면 투부정사를 써야 될까요? 동명사를 써야 될까요? 자, 전치사는 반드시 뒤에 미래만 올까요? 전치사 상황이 시간적으로? 전치사는 시간을 규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어떤 상황이든 시간적으로 전치사 되는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명사를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럼 선생님 수많은 동사가 있는데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더 많아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많을까요? 사전을 찾아보시면 절대 다수가 99, 다수가 동명사를 많이 취합니다. 왜? 전치사 플러스 명사, 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많기 때문에.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다음에는 거의 다 동명사입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동사들은 일반적으로 포용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가 뭐 99%라고 해도 상관이 아닐 정도. 그러니까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 각각 좀 그 특수한 일반적인 동사들이라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장문하실 때 과감하게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면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동사가 과거야, 이 뒤에가 과거인지 미래인지 이렇게 사전 딱 찾아보시면 100% 맞습니다. 전치사 다음에는 제가 명사가 나온다 했죠. 전치사 다음에 반드시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구가 나오면 동명사를 쓴다. 왜? 전치사 다음에는 과거, 현재, 미래에서 시간적으로 전치사는 시간을 규제하게 합니다. 모든 시간이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동명사를 써요. 그래서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의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차이점을 이제는 시간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투부정사는 주어 보일 때는 투부정사, 동명사 둘 다 명사구니까 그냥 써도 됩니다. 단 목적어 3형식, 4형식, 5형식에서 목적어 간목, 목적어로 쓸 때 동사 때문에 특정한 동사들 일부 교재 같은 데 정리해 놓고 많아야 뭐 한 20개 정도도 안 될 겁니다. 이 미래지향적인 시간적으로 미래일 수밖에 없는 동사들일 때만 투부정사를 쓴다. 나머지는 99% 동명사 쓰면 된다. 이렇게 즉 동명사의 개념은 과거를 특히 한정하거나 두 번째 과거, 현재, 미래 다 시간적으로 포용하는 게 동명사에서 훨씬 더 좀 일반적으로 쓰일 수 있는 명사구다. 이렇게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딱 정리하시면 독해할 때 빠르게 캐치하실 수 있고 영작을 무엇보다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어요. 스피킹도 그게 조금 익숙해지면 스피킹도 좀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뭐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와 형용사적 용법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거 또 형용사로 두 개가 있는데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과 여러분들이 분사라고 알고 있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자, 형용사구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물론 전치사 플러스 명사도 되지만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또 비교해 보시면 개념을 정리하시고 나중에 복잡한 독해를 고난이도 수능의 독해나 또 대학 가서 또 뭐 토플, 토익 이런 시험을 치실 때 이제 좀 영어를 막 그렇게 제가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이 무식하게 좀 공부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뭐 시간을 짬짬이 내서 해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뭐 좋아요나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